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난 호떡집 미국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길 앞에서 난리난 미국.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어떻게 다들 받으셨나요? 뭐 이제 저야 어른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 받을 나이는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었습니다. 뭐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미국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거라고 다들 긴장을 하고 주목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이 끝까지 없었죠. 그 얘기를 뭐 오늘 내용 중에 좀 설명이 좀 될 거예요. 이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크리스마스 선물, 국제적인 크리스마스 선물 이렇게 주목받아 본 게 있나 싶을 정도였는데 아무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자가당착에 빠진 미국 민주당 얘기를 했습니다. 자가당착이란 말은 자기 논리에 자기가 빠졌다 뭐 그런 거예요. 자기 말 안에 이제 논리의 모순이 있다라는 거죠. 민주당 중진 상원 의원 8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18일 날 대북 정책과 관련된 서한을 보냈어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내용이 들어있나 라고 봤더니 국내 언론 보도는 주로 저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화염과 분노, 회기 이런 화염과 분노로 회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마치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요. 민주당이 북미 사이의 어떤 평화를 바라고 있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대북 강경책, 이 긴장 조성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걸 반대하는 그런 서한을 보낸 것처럼 그렇게 많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런 것도 봤어요. 한겨레에서는 아예 사설을 실어가지고 주목되는 미 상원 중진들의 대북 강경책 반대 서한에서 서한의 중심 주제 자체를 대북 강경책 반대라고 명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상원 중진들이 서한을 보낸 상대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그 내용은 실상 북한에도 적용할 만한 것이다. 북한은 최근 크리스마스 선물, 중대 시험 등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최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겸 부장관이 서울에서 북한의 공개적인 대화 제의를 했음에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완고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강연에서 쭉 설명할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 서한이 사실 북한에도 적용할 만한 것이다. 한겨레 사설의 내용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트럼프나 북한이나 다 지금 강경책으로 서로 가고 있는데 민주당이 그러지 말고 대화를 하라, 협상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치 민주당이 지금 이제 상황에서 가장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집단인 것처럼 저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은 사실 좀 특이해요. 특히 뭐 진보 개혁 성향을 띠고 있는 그걸 표방하고 있는 언론들이 미국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마치 민주당은 평화, 공화당은 전쟁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글쎄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이 민주당 정부 때 전쟁을 안 하고 공화당 정부 때 전쟁을 하고 그랬나요? 전혀 그런 구분이 없는데 미국은 외교에 있어서는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거의 협력해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정책상 차이가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 서한 내용을 직접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게요. 북한이 외교 및 비핵화 약속을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처들을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해서 일단 지금 북미 사이의 이 상황 악화의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트럼프 정부도 잘한 건 없다 이거예요. 주로 3가지 문제를 꼽았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문제라고 해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영구적 금지를 보장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북한이 지금 이제 핵시험, 그다음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유예를 하고 있잖아요. 나 시험을 유예한다,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안 하겠다라는 말은 안 했죠. 북한이 유예를 그러니까 대화가 잘 되는 동안에는 실험을 안 하겠다라고 유예 선언을 했어요. 영구적으로 못하게 해라. 왜 저렇게 불안정하게 임시 유예냐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빨리 영구적 금지시켜라 라는 거고. 두 번째, 지난 6개월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대응조처 없이 용인한 점. 그러니까 북한이 올해 들어서 단거리 미사일, 그 다음에 초대형 방사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다연장 로켓포예요. 그거 시험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용인하고 넘어가느냐? 저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대응하죠? 그럼 단거리 미사일 쏠 때마다 제재를 추가하나요? 근데 제재 명분도 사실 없어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탄도 미사일이니까 유엔에서 제재를 할 수는 있겠네요. 유엔 안보리 그 결의안 자체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그 문제를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안보리 열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지금 안보리 열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밀려요. 중국, 러시아가 최근에 안보리에 그 안을 또 제출했죠. 대북 제재를 완화하라라는 안을 제시했어요. 뭐 어디 언론을 보니까 대북 제재를 아예 뭐 없애라는 안이었다 뭐 이렇게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탄도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아가지고 안보리를 열면 오히려 제재를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재를 후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저?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매우 답답할 텐데, 뭐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민주당은 트럼프가 저걸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을 묻는 노력을 저버린 점. 저버린 건 아니죠, 사실. 유엔에서 지금 뭐 결의안 계속 통과시키고 있잖아요. 물론 부분적으로 후퇴한 건 있어요. 북한이 강경하게 딱 지적을 하니까 그럼 이거 안 할래야 하고 논의를 피하거나 회피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저걸 못하고 있는데 뭘 해야 되는가, 앞으로는 뭘 할 것인가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동결하고 폐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즉 그 뭡니까, 뭐 CVID, FFVD 뭐 그런 걸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적절한 제재 지속 및 대북 압박, 그러니까 제재를 계속해라, 그리고 북한을 계속 압박해라, 이거예요. 단단한 억지 태세, 저 말은 군사적 억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 얘기예요. 그다음 동맹 강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교적 관여 강화. 그러니까 뭐 국제사회에서 유엔 안보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북한을 계속 압박해라. 뭐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해라. 뭐 그런 얘기예요.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을 제공할 남북 간 대화 심화. 말이 좀 복잡한데 뭐 영어를 직역해서 저렇게 된 것 같고, 남북 대화를 추진해라. 그러니까 남북 대화를 하도록 허용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뭘 위한 남북 대화?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한. 저거 되게 좋은 것 같죠? 남북 대화를 통해서 저걸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일단은 작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 있었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걸 얘기를 했어요. 완전한 비핵화, 평화협정, 이런 얘기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 담겼습니다. 근데 이행이 안 되잖아요. 이행이 왜 안 돼요? 미국이 이행을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가로막고 있으면서 남북 대화만 계속 시키면 뭐합니까? 대화를 해봐야 이행을 할 수가 없는데. 뭐 하나만 하는 소리죠. 영변 핵단지와 다른 핵시설들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해라. 네, 폐기하고 싶겠죠. 근데 저 주제는 사실 이미 2월달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왜 합의가 안 됐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억지를 부려서 안 됐죠. 어떤 억지를 부렸습니까? 영변만 하면 안 되고 더 해야 된다. 다른 핵시설도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저거를 뭐 미국으로 이전을 해라. 그러니까 북한의 핵시설, 핵 물질, 핵 기술들을 미국으로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너네 땅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심지어는 핵 과학 기술자들까지 다 데려가겠다. 뭐 이런, 무슨 인질극도 아니고 그게 말이 됩니까? 옛날에 그 뭐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 애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뭐 병자호란 이런 거 있으면 쳐들어와가지고 한국인들을 막 몇만 명씩, 몇천 명씩 인질로 막 끌고 가잖아요. 노예 삼고. 뭐 그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지금 봉건 시대도 아니고 중세 시대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걸 요구하면서 북한이 제시했던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럼 저걸 영변 핵단지 폐기를 하라라고 민주당이 요구한다는 건 그럼 트럼프한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재 완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제재를 계속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격으로 얘기한 저것만 이제 언론에서는 되게 막 강조를 하고 했는데, 화염과 분노 위협이나, 화염과 분노는 트럼프가 재작년에 했던 말이죠. 유엔 총회에서 얘기해서 아주 유명해졌는데, 저 화염과 분노 위협이나 그 외 파멸적인 전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북한에 대한 핵 강압 시도를 제기하는 게 협상 테이블보다 나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심각한 오산이 될 것. 네, 영어가 원래 어려운 건가, 아니면 영어를 번역을 저렇게 어렵게 한 건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해서 너무 막 북한을
막 화염과 분노 이런 식으로 군사적으로 막 몰아붙이지 말고 협상을 좀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서한 내용을 쭉 보고 나서 든 생각이 뭐냐면 일단 트럼프랑 뭐 다른 게 없는데? 트럼프가 지금 다 하려고 하고 트럼프도 저런 주장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트럼프의 대북 정책과 뭐가 다르길래 저 서한을 보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몰라? 뭐 예를 들어 공부하는 학생한테 가서 야 너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공부하고 있는데 어쩌라는 거야. 그 다음에 북한이 군사적 이 행동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 서한 보낸 목표 자체가 지금 연말 때문에 보낸 거거든요.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북한이 연말 지나면 새로운 길로 가겠다고 하는데 저걸 못 막고 있으니까 그걸 막아야 된다라는 게 저 서한의 목표예요. 그 서한의 머릿말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북한의 미국의 주장인 거죠.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북한은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계산법이란 건 결국 안전보장 문제죠. 군사적 안전보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갖고 와봐라. 그러면 우리가 대화도 하고 비핵화도 하겠다 이거예요. 안 들고 오면 결국 새로운 길로 가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아니 북한의 어떤 새로운 길로 가는 걸 막으라라고 주장을 할 거면 거기에 대한 해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야 무조건 막아 이게 아니라 그러면 북한이 요구하는 것 중에 어떤 걸 들어줘라 아니면 북한에게 이런 걸 역제안해봐라 뭐 이런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고 북한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 그대로 제재 계속하고 군사적 압박 계속하고 한미일 동맹 강화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북한의 도발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길로 가겠다라고 북한이 얘기한 건데 그걸 그냥 하래요.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못 가게 막으라는 거예요. 뭔 소린지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이 보냈다는 그 서한을 보면서 드는 느낌은 이거는 북한 보고 새로운 길 가라는 서한이네.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서한이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협상을 하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협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협상을 할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북 적대정책은 계속 강화하래요. 협상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협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웃기는 얘기죠. 저는 사실 하나만 하는 얘기다. 그 다음에 제재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영변핵은 또 폐기를 하래요. 영변핵을 폐기하려면 북에서 얘기한 건 제재 유진, 아니 제재 완화인데 제재 완화는 하지 말고 근데 영변핵은 폐기해라. 트럼프가 무슨 만능 해결사예요? 슈퍼맨이에요? 저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 그래서 이 민주당 서한을 쭉 놓고 보니까 결국 드는 느낌은 민주당이 뭐 평화를 지향하고 있고 뭐 평화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이런 것 전혀 없고 트럼프하고 하나도 다를 것 없고 미국의 어떤 본질, 본색,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서한이구나. 뭡니까 그게? 이기주의. 나는 줄 수 없고 너만 줘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도 내줄 거 없다. 무조건 너만 내놔라 이거예요. 이 이기주의적 발언의 그 끝판왕이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 하고 와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 있죠. 나는 북한한테 아무것도 안 주고 북한의 핵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얻어냈다. 내가 대단한 놈이다. 그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그걸 자랑이라고. 세상에 그런 협상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내가 중국하고 무역 협상을 했는데 아무것도 주는 거 없이 중국으로부터 뭐 몇 억 달러를 받기로 했어. 잘했지? 라고 자랑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오 진짜 잘했네 라고 생각합니까? 저거 뭐 이상한데? 저런 협상이 나올 수가 없는데 저런 합의가 나올 수가 없는데 저 중국한테 뭔가 이면 계약한 거 아니야? 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저러다가 중국한테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을 하거나 이게 정상인 거지. 와 잘했다 협상 잘했다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다 일방적으로 뜯어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합의라는 게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북한한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왜? 미국은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 약소국들을 일방적으로 그냥 다 갈취하는 게 기본이었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북한은 그게 안 먹히잖아요. 일방적으로 너네 핵 내려놔. 그게 끝이에요. 내가 뭘 해줄 게는 없어요. 너네 핵 내려놓으면 잘 살게 될 것 같은데 핵 내려놔. 이런 일방적인 주장을 해가지고 북한한테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안 먹히죠. 그 다음에 일방주의. 북한의 어떤 요구,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럼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도 뭔가 자기들이 역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수용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 주장만 하고 끝이에요. 북한의 주장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 게 이번 서한에 그대로 드러났죠. 그 다음에 패권주의. 힘으로 그냥 내려붙이는 거예요. 뭔가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말 안 들으 야 군사적 압박해, 한미일 동맹 동원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동원해서 자기들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추구하고 상대방은 완전히 묵살하는 그런 대외 정책이 미국의 기본 정책이었다는 거죠, 그동안. 그리고 이게 이번 서한에도 그대로 드러났고, 근데 안 듣지만 북한한테는 그게 안 먹히는 상황이다. 근데 안 먹히는 상황이라는 걸 민주당은 지금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인식하고 있죠. 이거 일방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먹히네? 그래서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보니까 왜 저렇게 하지? 트럼프 무능력한데? 이런 거예요. 한심한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의 서한의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이 제 기억 상실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주장을 다 뒤집어 엎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자기 주장을 뒤집어 엎으려면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그때 뭔가 판단 착오가 있었다. 그건 취소하. 일단 그건 그때 얘기했던 건 취소할게. 그런 게 없어요. 그때 얘기는 그때 얘기고 지금 얘기는 또 그냥 지금 얘기인 거예요. 저게 미국식 사고 방식이 저런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미국의 왜 법이라는 게 우리는 예를 들어 어떤 법이 있어요. 이 법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법으로 바뀌어야 되겠어. 그럼 이 법을 없애고 새로운 법을 만들잖아요. 아니면 개정을 해가지고 이 법의 내용을 수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미국이 그 헌법 개정을 보면은 기존의 법 그대로 놔두고 이와 충돌되는 내용이 있어도 그냥 새로운 법을 또 만드는 거예요. 기존 법을 이렇게 폐기하거나 수정하지를 않아요. 그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데 그러면 최신법을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이걸 왜 안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취소를 안 해요. 이상한 애들이 쓸데없는 자존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보면 지금 이제 민주당도 뭐냐면은 이번 서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당신의 노력이, 당신 트럼프 얘기하는 거예요. 교착되고 실패 직전에 가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이행이 잘 안 된다. 네 보니까 지금 실패할 것 같다.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편지 써주는 거다. 고맙게 생각해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아니 민주당이 언제부터 싱가포르 이행 안 되는 거 걱정했습니까? 싱가포르 2018년 6월 달이었죠. 6월 달에 싱가포르 합의가 딱 나왔을 때 그때 민주당의 반응은 뭐였냐면 트럼프 협상 잘못했다. 일방적으로 양보한 거다. 일방적으로 후퇴한 거다. 미국 체면이 말이 아니다. 기가 막히게 말이 안 나온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민주당의 공식 반응들이. 근데 이제 와서 야 싱가포르 이행 왜 안 되고 있냐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기억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하노이 회담도 마찬가지예요. 하노이 회담에서 그 합의 없이 딱 끝나고 나니까 민주당에서 막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트럼프 이번에는 협상 잘했다. 엉뚱한 거 합의 안 해주고 합의 안 한 게 잘한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야 그때 영변 핵시설 폐기 북한에 있을 때 얘기했었는데 그걸 왜 안 받았어? 그거 빨리 협상 잘해가지고 받았어야지. 이런 얘기를 서한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뻔뻔하게 이럴 데 없어요 사실. 자기가 자기 일을 기억 못하면 뻔뻔해지는 거죠. 자, 아무튼 약간 기억상실증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서한 안에서도 사실 자기 모순이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 조현증이라 그러죠. 제가 조현증이라고 하니까 또 조현증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던 거를 지금 이제 표현을 바꿨어요. 조현증이라고. 물론 이제 조현증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냐라는 논란이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표현이 이상하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잘못 지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조현증이라고 이름 바꿨다니까 조현증이라고 저는 씁니다. 네, 정신분열증이라고 흔히 이제 알고 있는 그거예요. 뭐냐면은 논리가 없어요. 자기 논리가 없고 일단 망상에 빠져 있고 자기가 했던 말을 부정하면서도 이게 부정하는 건지 인식을 못하고 이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게 맞대요. 막 떠들고 있어요. 그런 상황 아닌가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하는 거를. 근데 민주당만 그런 건 아닙니다. 미국 사회 자체가 지금 저렇게 가고 있어요. 참 한심한 상황인데. 자, 어쨌든 이제 민주당 서한에 대해서는 쭉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모두가 기다리던 그 크리스마스 선물. 하지만 미국은 기다리지 않았죠. 크리스마스 선물이 올까봐 엄청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다행히도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었네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 선물 발언이 북한에서는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때 누구였죠? 리태성 미국 담당 그 외교관이 외교 일꾼이었죠. 크리스마스 선물이 좋은 게 될지 나쁜 게 될지는 미국 선택하기 나름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이 한 번 있었어요. 그 뒤로 전 세계 언론들이 다들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냐 도대체 여기에 집중했죠.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이 과연 뭐가 될 것인가? 뭐 미사일이냐 핵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나오고 미국 내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막아야 된다. 어떻게 막을 것이냐? 계속 이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참나. 크리스마스 선물에 그렇게 집중을 했는데 없었다는 게 좀 허무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막기 위해서 특파된 게 바로 스티븐 비건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스티븐 비건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올 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오는 거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판문점으로 가서 판문점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물밑 접촉을 했던 것 같아요. 언론 보도에도 보면 이제 물밑 접촉을 했는데 뭐 실패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건이 나중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죠. 직접 열어서. 야, 일할 시간이다. 일하자. 나 북한하고 대화하러 왔는데 북한 너네 나랑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 연락 좀 줘라. 연락 방법 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회견에서 크리스마스라는 날은 아주 성스러운 날이고 기쁘고 행복한 날이어야 된다. 그런 또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북한 보고 선물 보내지 말라는 거죠. 야, 우리 크리스마스 정말 평화롭게 보내고 싶으니까 제발 선물 좀 보내지 말아줘. 이 얘기예요. 근데 북에서 응답이 없습니다. 대화하자라는 이 연락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떡해요? 저런 이제 이번에 스티븐 비건이 부장관이 됐어요. 저런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방문 기간이 끝나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갔죠. 일본 갔다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중국으로 갑니다. 일정이 없던 긴급 파견을 한 거예요. 왜? 제가 볼 때는 트럼프한테 특명을 받고 온 거예요. 크리스마스 전에 무조건 북한 만나고 와라. 북한 못 만나면 돌아올 생각 하지 말아라. 뭐 거의 이런 특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도 또 북한하고 만나자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전쟁의 상대국이란 말이에요. 적대국. 거기 가가지고 북한하고 좀 다리 좀 놔줘라. 북한하고 연락 좀 할 수 있게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완전히 창피당한 거죠. 그리고 결국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제 기자들한테 어떻게 됐습니까? 뭐 성과 있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스티븐 비건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이랬다는 거죠.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전 세계 앞에서 완전 수모를 당하고 돌아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스티븐 비건으로 안 되니까 이제 트럼프가 직접 나섰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직접 나설 거면 북한한테 직접 연락하면 되는데 전화가 안 되나요? 뭐 팩스나 이메일도 안 되나? 아무튼 엉뚱하게 중국으로 연락을 했어요. 중국에 연락해가지고 잘 좀 봐달라. 그렇게 이제 북한 문제를 상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 문제 상의했다는 얘기는 북한한테 연락해서 제발 크리스마스 선물 좀 안 오게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겠죠. 아무튼 최근에 중미, 미중 사이에 무역 합의가 있었어요. 뭐 1단계 무역 합의다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 그 합의 결과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는 미국이 패배했다. 무역 전쟁에서 중국한테 패배했다. 이런 평가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결국 양보한 거예요. 물론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 자체에서 양보한 것도 있겠지만 제 느낌에 연말이 다가오면서 북한이 뭔가 이 연말 지나고 나면 새로운 길을 갈 것 같은데
그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을 방법이 미국에는 없단 말이에요. 중국한테 뭔가 잘 보이려고 야 무역 협상에서 내가 좀 이 정도 양보할 테니까 북한한테 말 좀 잘해줘라. 이런 합의를 한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드는 상황이에요. 시점이 딱 일치해가지고 뭐 확인할 방법은 없죠. 자, 아무튼 트럼프에 대해서도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얼마 전에 그 북한의 누굽니까? 김영철 그 아태 평화위 위원장이죠. 이런 표현을 했어요. 트럼프한테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여서 또다시 망령든 늑다리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다시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말을 상당히 뭐 비비꼬고 애둘렀는데 결국 핵심은 그거잖아요.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망령든 늑다리. 야 망령든 늑다리 이거 그 재작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한테 도타드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잖아요. 유행어가 돼버렸는데 그 얘기를 다시 꺼낸 거예요. 뭐냐? 트럼프 망신 주는 거죠. 일부러. 트럼프의 그 아픈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거예요. 일부러 저 정도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예전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정도 발언이 나오면은 트럼프가 즉각 막말로 이제 반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저 발언 나온 것 자체가 트럼프가 약간 이 막말스러운 발언을 했죠. 그래서 북에서 경고를 한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좋을 텐데 너 그거 또 하면 죽는 거야 라고 경고를 한 거거든요. 저게 그러면 원래 트럼프 기질상 더 센 막말을 막 해가지고 누가 이기나 해보자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북에서 저런 반응이 나오고 나서 트럼프가 갑자기 팍 죽어가지고 막말을 하지 않습니다. 좋게만 얘기하고 아예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요즘 이제 뉴스 보면은 북미 대화에서 침묵을 지키는 트럼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뭐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참 트럼프가 기가 팍 죽었네요. 아무튼 지금 미국의 상황은 약간 오가잡탕이 됐어요. 뭐 아까 이제 민주당 서한 얘기했었는데 그 민주당 서한 나오고 그 다음날 공화당이 그 유엔 주재 미국 대사한테 또 서한을 보내가지고 대북 강경책을 공개적으로 천명해라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신 없습니다. 그 스티븐 비건이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했죠.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 기한을 두지 않고 있다. 저 말이 뭡니까? 북한이 연말 시한을 제시를 했어요.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 들고 오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길로 가겠다라고 했잖아요. 미국은 협상에 기한이 없다. 연말 시한은 우리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입은 신경 안 쓰고 있는데 몸은 신경 쓰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연말 시한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비건이 본인도 연말에 여기 왜 왔어요? 연말 다가오니까 여기 왜 왔어요? 북한 만나려고 했잖아요. 어떻게든 연말 전에 북한하고 뭔가 협상을 해가지고 새로운 길 못 가게 하려고. 자기들 신경 쓰고 있는 거잖아요. 신경 쓰면서 나는 신경 안 쓰는데 웃기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국방장관 합참의장 이 합동 기자회견을 했어요. 미국 얘기예요. 우리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준비되어 있다. 이게 뭐냐면 북한이 새로운 길로 간다면서 뭐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면 그거 우리 다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거죠. 근데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런 얘기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화용과 분노는 하지 말아라. 협상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북한 괜히 자극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심지어는 그 게리 세이모라고 전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조종관이래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이후에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의 비판도 견뎌낼 여력이 있기 때문에 평양 방문을 통한 비핵화 선언 등 훨씬 더 큰 자유를 누릴 것이다. 자, 이게 이제 트럼프 탄핵 하원에서 가결된 이후에 나온 얘기입니다. 저게 뭔 소리냐? 비판을 견뎌낼 여력이 있다. 얘기는 선거가 끝났으니까 일단 자유롭다는 거잖아요. 선거 전에는 지지율 깎이면 안 되니까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내년에 미국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평양 방문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트럼프를 도와줘야 된다. 재선 되게 도와줘야 된다. 지금 탄핵 위기에 몰렸는데 괜히 막 미사일 쏘고 이래가지고 트럼프 곤란하게 하지 말고 트럼프를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북한 보고 트럼프 선거운동 해달라는 거예요. 저게 지금 자기들이 뭐 지금 창피한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게 지금 자기들 자존심 내다 파는 건지를 모르고 있어요. 야, 우리 지금 선거 어려워. 북한 너네가 좀 도와줘. 이거잖아요. 네, 참 뭐 신종 북풍도 저런 이상한 북풍이 없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결론을 정리를 해볼게요. 미국의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호떡집에 불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호떡집에 불났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뭐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그 유래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 일제 강점기까지 올라가요. 일본 놈들이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찾아보시고 세 가지로 저는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첫째, 미국은 양아치 사기꾼 습성을 못 버린다. 미국이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이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주면서 자기들도 요구를 하는 그런 정상적인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아무것도 해줄 수는 없지만 너네는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라는 그 양아치 습성, 사기꾼 습성. 뭔가 해줄 것 같지만 실제 절대 해주지 않는 그 습성을 못 버리기 때문에 사태가 여기까지 온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쓸데없는 서한이나 쓰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이 북한에 밀리고 있다. 밀리지 않으면 저런 황당한 상황이 나올 이유도 없죠. 그리고 오히려 미국이 공세적이고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면 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그 굿캅, 배드캅 전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뭐 협상 전략 중에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담배 경찰, 주먹 경찰이라 해가지고 범죄자를 잡아가지고 주먹 경찰을 막 때리고 담배 경찰을 막 담배 주면서 회유하고 이래가지고 어르고 달래고 때리고 뭐 위협하고 이걸 막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대방이 완전히 정신이 혼이 나가가지고 결국 잘해주게 된다. 뭐 진술 줄줄줄 부르게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원 양면 전술을 펴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그거는 미국이 우위에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은 완전히 밀려가지고 도망다니는 쫓겨다니는 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쫓기는 상황에서 아무 말이나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모습이 북한에서 야 이거 하지 마라고 하면 못 하잖아요. 저것도 하지 마 그러면 또 못 하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미국 지금 공포에 빠졌다. 아까 제가 조현증 얘기를 했는데 이성이 마비가 된 거잖아요. 그럼 망상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공포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공포에 질려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뭔가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새로운 길이 도대체 뭐지? 완전히 공포에 질린 거죠. 공포에 질리니까 이성적 판단을 할 수가 없고 망상이 보이는 겁니다. 헛소리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으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죠. 우리는 이성적이지 않은 말이 막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니까 저런 좀 상황이다 미국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연말이 곧 다가오고 있고 며칠 안 남았죠. 이 며칠 안 남은 사이에 미국이 뭔가를 할 것 같진 않아요. 뭔가를 한다면 이제 극적인 전환이 있겠지만 뭔가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년에 새로운 길 북한이 새로운 길로 가지 않을까. 내년 신년사에서 곧바로 새로운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데 뭐 미국이 끝까지 그 길로 가겠다라면 뭐 그 길로 가는 거죠. 뭐. 이 방송이 올해 마지막 방송이 됐네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